제목은 물론 연결이 돼요. 앞에 잠깐 이제 살짝 얘기하고 지난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여자가 이제 우유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 나오면서 계속 나온 얘기 이제 연결해서 이제 그 책 내용 중에서 또 지방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유방암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암에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유방암이라는 이제 제목은 붙이지는 않았고 한번 내용을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방에 대해서 이제 쭉 당분간 좀 얘기 좀 해요. 지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중요하기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내가 이제 사실 준비한 거는 이거 혹시 방탄커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처음 보신 분은 한번 이 뭔지 한번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시고 이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요즘 이제 저탄고지라고 해가지고 저걸 이제 하시는 분들 사이에 유명해진 이제 커피예요. 방탄커피라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혹자는 저희 혹시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이제 그건 아니고 방탄이라는 거 알죠? 우리 방탄복 뭐예요 이게?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bulletproof라 돼 있는데 bullet은 총알이고 총알을 막아주는 거 방탄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마 쓰인 의미가 저거 이제 외국인 그 사람이 이제 최강의 식사라는 데서 이제 그 사람이 한 몇 년 전에 그걸 처음으로 사용을 했는데 아마 그 의미가 총알까지도 이제 막을 정도로 이제 완벽한 어떤 뭐 완전한 뭐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블리프루프 이제 방탄커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커피가 준비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대개는 이제 여기 MCT 오일이라는 게 들어가요. MCT 오일이라는 거.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준비했어요. 아니면 코코넛 오일. 그래서 근데 저게 이제 MCT 오일하면 이제 딱 듣고서 저게 뭘까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좀 있을 건데 이제 저런 얘기들을 이제 좀 지방을 좀 이해를 해야 이해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사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뭐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연관돼서 일단 띄워놓고 이제 뒤에 이제 쭉 이제 나오고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벌써 우리말로 중세 지방산이에요. MCT 오일이란 게 저거까지만 일단 제가 해놓고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중세 지방산. 그럼 중세 지방산이 뭔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했고, 지금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우유는 그럼 왜 안 좋아요? 하면서 이제 얘기 나온 게,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챕터 4에 있을 거예요. 아마 챕터 5인가?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있는 건데, 여기 제목이, 그 우유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끊으라고 하는 얘기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보면은 이제 제목에 이제 혹시 우유나 고기 등 낙농 제품이 어떤 호르몬 때문에 부적절한 세포 분열, 아니면 증식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암에 걸리는 것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내용을 쭉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고 책 자세히 요구하는 거는 제가 일단 생략을 좀 할 거예요. 할 건데 핵심이 뭐냐? 핵심이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요 두 가지 얘기했었죠. 인슐린하고 IGF-1 이 두 호르몬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요 IGF-1이라는 거. IGF-1이라는 거는,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1의 약자이기 때문에 인슐린과 비슷한, 인슐린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양이라는 게. 인슐린과 같은 성장인자예요. 성장인자. IGF-1.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책을 한번 제가 여기다 비치를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왜 IGF-1이 문제가 되는지, 우유에 문제가 되는지 이거는 모든 암 환자에 해당돼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연관돼서 우리가 이제 그때 앞에 나왔던 식이 같은 거.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지방, 어떤 그런 걸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어쨌든 이 인슐린하고 IGF-1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 암세포 성장을 유도하고 그 암을 촉진시킨다는 염증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바로 저 호르몬이 중요해져요. 그리고 아까 궁금하신 대로 좀 더 자세히 그거에 대해서 기술이 나와요. 그리고 그 책의 이제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끝나고서 이제 예방하는 식습관 10가지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만 해요. 읽어볼만 한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리하지 말고 자기 PS 맞게 받는 게 좋다 해놓고 보시면, 하지만 암 환자라면 가능한 한 빨리
빨리 그러니까 바꾸라는 얘기야, 식습관을. 응? 이 모든 것을 적용하는 노력해야 돼.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식습관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식습관 네 번째가 지금 지방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이 사실이니까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읽어서는 좀, 그냥 그럼 지방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제 이렇게 좀 듣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지방에 대한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서, 자, 요걸 이제 자세히 제가 좀 할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지방하면 똑같은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이런 총 지방 섭취량이 아니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동물성 지방. 낙농 제품이나 고기인 이런 동물성인 포화지방이라는 거예요. 포화지방. 흔히 얘기 들었을 거예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 얘기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오늘 한번 어떤 개념인지 한번 개념 좀 잡고 한번 가자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개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은, 그 다음에 케톤이라는 게 있어요. 케톤 그 시기에서. 그래서 이 지방에서 그러면 케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이제 대사에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좀 다뤄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지방이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좀 너무 좀 강의가 좀 어렵다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쉽게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너무 기본적인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더라도. 그래서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자, 이 지방이, 자, 지방하면, 우리가 그냥 지방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이 지방에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함축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요. 지방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지방하면은 대개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 우리가 이제 삼겹살 생각하면 돼요. 삼겹살 같은 경우 딱 거기 보면 이제 그 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들기름 했을 때 기름, 오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액체 상태는 기름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보면 이 지방을 fat, 그리고 이 기름을 그냥 oil,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말하는 지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방산 분자 3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다 헷갈려요. 지방산, 또 이런 용어들이 다 헷갈려요. 지방이라는 게 있고, 그럼 지방은 뭐냐? 지방산 분자 몇 개? 3개하고 글리세롤. 자, 글리세롤이라는, 이건 알코올 분자 중에 하나예요. 알코올 분자 1개가 결합한 거를 바로 지방이라고 일단 정의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 TG라고 그냥 TG 줄여서. 여러분들 왜 혈액 검사하면, 콜레스테롤 검사하면서 중성지방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거예요. 이런 개념 그거하고 지방산은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념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지방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말 그대로 지방에 들어있는 산인데, 우리가 산과 연기할 때 그 산인데, 어떤 산이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좀 알아야 될 걸 한 4가지 정도 아시면 돼요. 외워두면 물론 좋겠지만, 꼭 외우지 않아도 일단 이 개념들을 잡으셔야 돼요.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리놀레산. 한 번씩 다 들어본 사람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고, 처음 들어본다 하면 좀 오늘 한번 보세요. 뭔지. 자, 다시 한번. 팔미트, 스테아르, 올레, 리놀레산. 이 정도.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 여기 또 지질이라는 얘기가 나와. 지질, 지방. 이게 또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할 거예요. 여기 보면 또 해놓고서 지질 해놓고 지방과 기름 이렇게 또 묶어놨네요. 그렇죠? 그럼 지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좀 상위 개념으로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질은, 여기 보면 탄소가 중요해. 탄소. 여기서 탄소 원자. 알죠? C로 표시되는 거. C. 탄소 원자와 이게 긴 사슬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방산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소 사슬로 된 거, 여러 가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 개념이 나오는데, 차이가 뭐냐? 이건 이제 화학적인 내용이라서 약간 좀 개념 없으신 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단일결합, 이중결합 뭐 이런 개념이 나와요. 탄소 간의 그 결합을 말해요. 여기 탄소 원자가 단일 결합된 거를 우리가 포화지방이라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으로 된 걸 갖다가 불포화지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 뒤에서 한번 그림 보여주면서 설명할 거예요. 왜 저런 용어가 나왔는지.
그리고 불포화 지방 있잖아요. 불포화 지방은 또 하나로 안 끝나요. 여기 보면 단일 불포화가 있고, 여기 보면 이건 고도로 했는데 영어로는 폴리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개, 단일 한 가지, 이거는 여러 개, 고도 불포화 지방, 이게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근데 여기다가 또 개념들도 뭐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오메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또 오메가 3, 오메가 6 하는 것도 들어봤죠? 그거 관계들 이런 거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끄덕하시는 분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념 잡아놓고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중결합 저렇게 있으면 좀 더 쉽게 녹아요. 그래서 불포화. 그럼 어떻게 돼? 더 쉽게 녹으니까 액체잖아요, 액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상온에서 고체인 게 있고 액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쉽게 더 빨리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그래서 포화, 불포화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여기 쭉 나왔어요. 포화 지방산, 단일 불포화, 고도 불포화 지방산 세 가지로 나눴어요. 자, 아까 말했죠? 포화 지방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고기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8미트산, 스테아르산 이런 것들. 이게 8미트산은 탄소가 1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16개. 뭐 관심 있으시면 아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런 이제 것들이 이제 8미트산이라는 게 이제 탄소 16개는 포화 지방이다. 스테아르산도 이거는 포화 지방인데 이거는 탄소가 18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코넛 여기 보면 유 있잖아요. 이거 식물성 기름이거든요. 희한하게 저 식물성 기름인데도 불구하고 코코넛 유나 팜유 같은 경우에는 포화 지방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약간 좀 개념 잡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왜 그 방탄커피에 나왔던 코코넛 유라고 한 거, 그거는 결국에는 포화 지방이네. 그죠? 그럼 포화 지방에서도 이제 아까 이제 그 MCT라고 아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념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가 여기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불포화 지방이에요. 일단 불포화 지방산이면서 단일에 들어가요. 단일 불포화 지방산. 그래서 이름을 이거 갖다가 올레산이라 불러요. 올레산. 이름 외우기 좋죠? 올리브, 올레산, 올자로 시작하잖아. 올시네, 올시. 올레산.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 탄소는 18개야. 근데 아까 뭐랬어요? 불포화 지방산은 그 탄소끼리 이중결합이 돼 있다 그랬잖아. 그 이중결합이 하나. 그래서 이게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고도, 여기 보면 이제 뭐 산화의 저항력이 있고 산패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산패라는 개념도 좀 아셔야 돼. 이런 기름 이제 하시는 분, 우리 이제 다루는 분들은 산패. 이런 개념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 나 뒤에서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일 말고 아까 이제 고도 불포화 지방, 저건 이제 poly unsaturated fatty acid 해가지고 이제 폴리자, 그러니까 다가에 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이중결합 여러 개 있는 거 쉽게 말하면 2개 이상. 이건 이중결합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물성 기름들,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폴리 저런 이제 unsaturated 여기에 들어가고, 2개, 그 중에서 이게 리놀레산이라는 거 18개인데 이중결합이 2개예요. 리놀레산. 우리가 흔히 이게 오메가6로 알려져 있어요. 리놀레산.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돼. 다 따로따로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고도 불포화가 될수록 이제 보세요. 열과 공기 빛에 의한 손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산패잖아요, 산패.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는 식용유에서 그거 쓰지 말라고 하니 나중에 그게 나올 거예요. 4가지 중요한 지방산 중에서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유일한 종류가 리놀레산. 지금 말하는 리놀레산, 오메가6. 요거. 그래서 오메가6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오메가3는 무조건 좋고 오메가6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6 무조건 나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도 않아 보면 뒤에.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들을 제가 뒤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이 나왔는데 필수 지방산. 그러면 필수자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필수자가 붙으면 우리 몸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거를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그래서 그 중에 필수 지방산에 속하는 게 오메가6, 오메가3예요. 이렇게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오메가6 같은 거 아까 리놀레산이 있고 식물의 씨앗 쭉 아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어디에 주로 많다고 알려져 있죠? 왜 맞습니다. 여기 아까 말한 들깨, 아마씨, 거기도 많아요. 들깨, 아마씨, 달맞이꽃, 보리씨 씨앗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이런 데 오메가3 많죠.
그리고 감마 리놀렌산. 이거 잘 보세요. 리놀레산, 리놀렌산. 리놀레산은 오메가6고 여기 리놀렌산은 오메가3예요. 저것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몰라도 되고. 오메가3를 알아도 되죠. 헷갈리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알파, 베타, 이제 감마까지 있는데 감마 리놀렌산 우리가 왜 달마지유 약도 팔잖아요. 약국에서. 달마지유로 파는 것도 있어요. 네? 달마지 그래서 한 거. 그래서 이런 간 같은 내장육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요까지 그래서 됐고, 근데 요 얘기 나중에 이제 뒤에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제 개념들 한번 이제 개념 잡아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지질부터. 지질. 영어로 이제 리피드라고 하는데, 지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누가 이렇게 서로 안 맞으면 물과 기름 관계라고 하죠.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지질은 물에 안 녹아. 이게 불용성. 일단 물에 안 녹아. 그 대신 녹는 거는 이렇게 벤젠이나 에텔이나 클로로폼 같은 이런 지방 용매는 녹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가수분해. 가수분해가 뭘까요? 가수. singer? 가수. 물을 가한다. 가수. 물을 가했을 때 분해가 되는 거. 이거 갖다가 이제 그때 나오는 게 지방산이 나오는 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대요. 물론 이제 완벽한 정의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정의들 생물체가 이용한다. 한 이 정도로 알아두고, 그러면 자, 이걸 제가 이게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다 외우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개념만 좀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질에는 단순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복합 지질에는 뭐 글리세로, 인지질, 당지질, 스핑고, 인지질, 스핑고, 당지질 이런 것들이 있고, 단순 지질에 보면 트리, 아실, 글리세롤 등의 중성지방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알 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종류 중에서 지방산, 아까 좀 전에 했었죠? 지방산도 단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중성지방, 아까 뭐랬어요? 저게 트리글리세라이드, TG, 중성지방,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지방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 유지라고도 하죠? 이게 바로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글리세로 인지질, 당지질, 밀랍은 뭘까요? 밀랍 말이 어려운데. 밀랍 영어로 하면 편해. 왁스. 알죠? 왁스 칠하고 하면 왁스. 그리고 보면은 뭐 황지질, 스핑고 인지질, 스핑고 당지질, 황지질 뭐 쭉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보시면 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 그때 뭐라 했어요? 비타민 중에서 A, D, E, K를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했죠. 비타민 A, 비타민 D 큰 카테고리는 지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스테로이드. 내가 지난 시간 할 때 콜레스테롤에서 쭉 만들어지는 거 그때 한번 그림 보여줬죠. 콜레스테롤에서 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얘기 나오면서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에서 쭉 나오고,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중간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성호르몬 여기 나오는 거, 성호르몬이 거기 에스트로겐도 있고, 이제 테스토스테론 그것도 있고, 부신피질 호르몬, 이게 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결국에는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이것도 다 뭐다? 지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질. 여기에 다 들어간다. 이거 갖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지방이라도 해도 돼요. 다 들어가요. 그냥 지방 다 들어간다.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돼.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특히 중요시하게 할 거는 요거예요. 요거 지방산, 중성지방 한 요 정도. 나중에 이제 하면 이제 콜레스테롤 정도,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세포막이거든요. 세포막에 보면은 여기 보면 당지질, 여기 보면 뭐 인지질, 여기 보면 콜레스테롤, 이렇게 세포막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저런 지질이에요. 인지질, 당지질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기 신경세포 같은 경우도 저것들이 쫙 이렇게 쌓여. 그런 것들이. 절연을 시킨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지방이 저런 이제 구조물도 이루는데 이제 한 몫을 합니다. 세포막도 이루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섞인 거죠. 당지질, 인지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할 거, 자, 아까 TG,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중성지방. 아까 뭐랬죠? 글리세롤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요거 보세요. 무슨 결합? 에스테르 결합. 저것도 알아두면 나중에 뭐 쭉 나올 때 에스테르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설명할 거예요.
요게 정의, 요 정도는 알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그냥 단순지질 혹은 중성지질, 중성지방, 이렇게 얘기한다. 이 정도만 해놓고, 그 글리세롤 뭐냐, 아까 얘기했죠? 글리세롤은 그냥 알코올, 종류의 하나다 정도 알고 계시고,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붙었다고 그래서, 이 지방산을 이제 잘 알아야 돼. 지방산. 지방산. 지질. 지금 이제 조금씩 구분해야 돼요. 지방산. 영어는 fatty acid라고 그래요. fatty acid를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아까 뭐랬어요? 탄소 원자가 사슬 모양으로 이 연결됐는데, COOH. C는 탄소, O는 산소, H는 수소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가장 이제 앞으로 나오면 저 세 가지로 끝나. 우리 저기 몸의 구성자가 CHO. 탄소. 그래서 탄소가 들어간 것 갖다가 우리가 유기라고 하잖아요. 유기. 우리가 화학 중에서 유기화가 들어봤어요? 주로 저 탄소. 우리 몸이 이제 그래서 이런 생명체들 같은 경우 저 탄소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할 때 그 유기도 그거예요. 뜻을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카르복시산. COOH가 된 거. 요거를 된 거 카르복시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래요. 지방산이라는 거는. 그리고 지방을 아까 어떻게 했어요? 가수분해. 물을 해서 분해를 했을 때 생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지방산. 아까 뭐랬습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방산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숫자는 다 달라요. 4개부터 여기 보면 28개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16개짜리 봤죠, 우리? 18개짜리 봤죠? 그 정도. 통상 많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방은 16개 아니면 18개가 많아요. 탄소가 짝수로 이루어졌어. 주로 짝수. 그리고 식품 속에 존재하는 대부분 탄소수는 18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딱 하나만 딱 알면 18개. 우리 식품 속에 있는 거.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지방산은 아세트산.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예전에 화학 시간에. CH3COOH. 가장 이제 탄소가 몇 개? 하나? 2개네. 맞나? 2개.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제가 요 그림 보면서 할 겁니다. 요것만 넘어가시면, 좀 중요한 거는 넘어가요. 에스터 결합에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할게요. 아까 뭐랬죠? 그 중성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 몇 개? 하나, 둘, 3개가 이루어 에스터 결합을 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화학식으로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R을 알킬기라고 하는데, 알킬기도 알아야 되지, 이렇게 되면. 알킬기는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메탄 들어봤어요? 메탄가스 할 때 메탄이 가장 화학식 CH4예요. CH4.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붙어 있어. 근데 거기서 수소를 하나 빼. 그럼 CH3가 돼. 이걸 알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메탄에서 메틸기가 돼. 그게 메틸기. 이런 식으로.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알킬기를 R이라 표현하는데, O는 산소, 아까 뭐랬죠? H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수선화기라고 할걸요? 하이드록시 수선화기라고 하는데, 요게 이쪽에서 OH기가 나오고, 아까 지방산에는 아까 뭐랬어요? COOH, 저거 카르복식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카르복식이 COOH. 요게 이제 어렵지 않아, 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2개가 결합을 하는데, 잘 보세요. 요 H 하나, 여기 OH가 2개 붙으면 H가 몇 개예요? H2O가 되니까 뭐가 돼요? 그래요. 여러분도 훌륭하신 거예요. H2O, 물은 알잖아. 그러면 이게 H2O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는 물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 말이에요. 탈수 축합 반응. 그래서 결국에는 이 2개가 합치면서 H2O가 딱 빠져버리면서, 얘가 2개가 빠져버리니까 이름을 탈수 축합 빠져버린다고 붙였고, 남는 게 뭐가 남아요? COO. COO. 여기 이중결합 돼 있고,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에스테르 결합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COO 된 거. 그래서 이 결합을 이루면서 바로 이렇게 지방을 형성해 버려요.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음미해 보세요.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다 아까 뭐랬죠? 이게 트리글리세라이드가 TG 아까 중성 지방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죠? H2O가 이걸 갖다 가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해요. 가수분해. 여기다가 이제 원래 지방이니까 다 붙어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COO가 이게 무슨 결합? 이게 에스테르 결합. 그거 이제 그 결합인데, 물을 가하니까 이게 분해가 돼. 뭐와 뭘로? 글리세롤 하나와 지방산 몇 개?
하나, 둘, 세 개로. 화학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돼서 이게 거꾸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가수 분해되는 거. 결국에는 이게 지방이 분해돼서 가수 분해돼서 지방산으로 되는 거. 이건 지방산, 얘는 지방. 우리가 중성지방, 글리세롤 이렇게 나오고. 이거 갖다가 에스터 결합. 아까 여기 COO 여기 결합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화학적으로 설명한 우리가 이제 중성지방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방산의 종류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사슬의 길이. 자, 아까 방탄커피 할 때 MCT라고 했죠. 어? MCT. 아까 M자가 요거예요. 미디움. 응? C는 요 체인이라는 뜻이에요. 체인은 사슬. 이렇게 쫙 이런 게 다 연결이 쫙 된 거예요. 사슬처럼 연결돼 가지고 사슬로 돼 있어. 그래서 MCT는 여기 보면은 중쇄. 아까 그래서 중쇄라고 돼 있죠. 중쇄 지방산. 쇠가 사슬 쇠자 해가지고. 응?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말로는 중간 사슬. medium chain. 그래서 이제 이걸 지방산. 그래서 사슬의 길이에 따라서 사슬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탄소수로 정해요. 탄소가 5개이야 짧은 사슬, 숏체인, 중간 사슬, 미디움 체인인데 탄소가 6개에서 12개까지. 그럼 우리가 아까 18개 걔는 어디에 들어가? 탄소 18개는 여기 긴 사슬, 롱체인에 들어가. 그리고 더 22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매우 긴 사슬.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는 걸 알아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탄소가 8개네. 탄소가 8개가 쭉쭉쭉 연결된 거는 일단 우리가 옥탄이라 부르는데 이거 갖다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뭐야? 탄소가 중요되어 있고 산소가 COOH가 카르복식이 붙었으니까 이게 이제 지방산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탄소수가 8개 되는 이 지방산 이름을 붙여요, 다. 이름을 갖다 붙여 이제. 얘는 카프릴산이라고 붙였네. 탄소 8개. 이런 식으로. 아까 뭐라 했죠?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제가 그 얘기했었죠. 자, 보세요. 이게 탄소로 쭉 이게 사슬 연결돼 있죠. 탄소가 쭉 이게 하면 이게 한 18개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명명까지 알려줄 거니까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보세요. 이것만 보면, 화학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나 갑자기 화학 좀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 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포화지방이라는 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 보면, 아까 포화지방 이중결합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퀄 표시 이중 하나도 없죠. 다 단일 결합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빼곡하게 수소가 다 지금 연결돼 있어. 그렇죠? 빼곡하게. 이게 지금 그래서 수소가 완전히 완전히 꽉 차 있게 됐다고 해서 이걸 포화지방산이라 붙이는 겁니다. 제가 뒤에 한번 비교해 줄게요. 그럼 불포화는 뭐냐? 아까 불포화는 무슨 결합? 이중결합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하나 있어. 이렇게. 이중결합이 아니라 탄소끼리 연결된 거거든요. 얘가 원래는 수소랑 붙어야 되는데 하나가 지네끼리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수소가 빠지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수소가 하나 원래 붙어야 되는데 이중결 진학끼리 붙어버리니까 수소가 여기 하나 안 붙고 여기도 하나 안 붙어. 그래서 수소가 완전히 불포화, 꽉 차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 그림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중결합.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럼 그 이중결합이 뭐고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유기화학이라고 찾아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중결합. 검색만 해도 좀 잘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딱 검색 치면. 자, 그리고 아까 말한 필수지방산에는 아까 우리가 오메가3, 오메가6 혹은 오메가9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개는 반드시 이제 섭취해야 된다. 이걸 필수지방산이 얘기했고 이게 이제 탄소수에 따라서 이게 지방이 사실 약간 진짜 좀 한 게 여기 보면은 이름도 막 각자 붙여놨기도 했지만 옆에 또 이상한 암호 같은 것도 붙여놨어. 내가 이것도 한번 그냥 기억한 김에 여기까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까 스테아르산 아까 나왔었죠. 스테아르산 나왔는데 얘는 아까 탄소가 18개예요. 그리고 이중결합이 아까는 없었어요, 걔는. 그래서 포화지방산이었어요. 옆에 있잖아요, 요거 읽는 법을 알려줄게요. 여기 보면 스테아르산, 여기 올레익산, 리놀레익산 쭉 나오는데 제가 뒤에서 이제 이걸 보면서 할게요. 자, 이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림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생략하고 이렇게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딱 나오면 저거 지방을 표시해야 한 거구나. 그렇게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탄소에 저거 화학에 대해서. 자, 아까 여기가 COOH가 붙은 거,
여기가 이제 카르복실산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시작하는 C 다 같은, 이게 다 탄소예요. 다 탄소가 이렇게 다 붙어 있죠. 탄소인데 여기에 있는 C가 번호가 1번이에요. C5에 있는 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얘가 1번이야 이렇게. 그래서 번호를 매겨요. 탄소 1번부터 몇 번까지 쭉 나가니까 이거 18번까지 나갔네. 18까지 됐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포화지방산 중에서 이 스테아르산은, 자 그래서 요 앞에 18 땡땡 이렇게 된 거에서 이 18은 뭐냐면 탄소수가 18개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콜론 해놓고서 0이라고 표현한 거, 이거는 이중결합이 없다. 이중결합을 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눈꺼풀이 자꾸 이제 무거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다 끝나가요. 여기까지만 하고서 이제 오늘은 제가 끝낼게요. 일단 개념만 잡아요.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이것만 하면 좀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다. 그래서 18대 0 해놓고서 자, 또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쭉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부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번, 이거 굉장히 헷갈리니까 1번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알파예요. 2번부터. 약속을 했어요. 이걸 알파, 베타. 우리가 왜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파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 오메가는 끝이죠. 알파는 처음이고. 그래서 근데 1번에다가 알파 붙인 게 아니라 2번부터 알파를 붙였고 맨 마지막 끝에를 오메가라 불러요. 여기서 이제 힌트가 이제 그래서 오메가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서 끝에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 올레이게시드, 아까 기억하는 사람들 모르겠는데 올레이게시는 우리가 올리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이중결합 몇 개? 한 개였어요. 단일 불포화. 이중결합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이중결합 표시예요. 이중결합 표시인데 숫자가 쭉 보니까 18개네. 그래서 18대 1이라는 게 그럼 뭐다? 저 1은 이중결합이 하나다. 자, 요거 이제 삼각형 모양. 우리가 델타라도 있는데 삼각형 모양 숫자가 9이라고 돼 있어. 9로 돼 있어. 이거는 숫자 번호가 1번부터 9번째 이중결합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오메가 더블, 이렇게 오메가라는 표시 해놓고 오메가 9으로 돼 있어요. 예를 잘 볼게요. 여기가 오메가로 했죠. 오메가부터 1, 2, 3, 4, 5, 6, 7, 8, 9. 오메가로부터 9번째 이중결합이 나타나게 얘를 또는 오메가 9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만 돌려보면 사실 좀 쉬워요. 다시, 그리고 또 한 번 해볼게요. 요거는 보면 이거 이중결합 몇 개? 하나, 둘, 세 개죠? 어려워요. 탄소수 몇 개? 그러니까 18개, 18대 3. 알겠죠? 그리고 삼각형 여기 델타 표시 해놓고 이중결합이 여기서부터 1번부터 9번, 12번, 15번에 다 있죠. 9번, 12번, 15번 이중에 나타난다 이 표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로 따져볼게요. 오메가로부터 1번, 2번, 몇 번? 3번에 딱 나타나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오메가 3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메가 3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걸 말해요. 그래서 이게 알파 리놀레닉 애시드. 쉽죠? 그 다음에 얘도 볼게요. 얘는 그럼 딱 봐도 눈 감고도 알아. 이제 이게 20개네. 얘는 20개고 이중결합 몇 개? 4개. 그러니까 20대 4라고 표현했네. 그래서 삼각형 그렸어. 그러니까 또 나타나는 이중결합 1번, 2번, 3번, 4번, 5번, 8번, 11번, 14번 딱 숫자 돼 있는 거고. 또 밑에 가로 쳐놓고 오메가 그럼 얘는 몇 번이에요? 오메가 1, 2, 3, 4, 5, 6이네. 얘가 오메가 6네. 그런데 얘는 지금 이름이 아라키도닉 애시드, 탄수가 20개 있는 오메가 6예요. 자, 오메가 6에는 사실 그래서 2개가 있어요. 오메가 6는 얘도 지금 아라키도닉 애시드 20개짜리도 오메가 6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메가 6는 제가 아니라 탄수수가 18개인 리놀레이크 애시드. 걔는 이중결합이 2개. 18대 2. 18대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둘 다 근데 어쨌든 오메가 6예요. 저런 명명법에 따르니까. 이해되죠? 얘도 오메가 6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리놀레이크 식품 중에 있는 거. 그리고 알파 리놀레닉은 오메가 3.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추천한다 해놓고서 저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온 압착법이라는 게 나와. 이것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저온 압착법. 그 다음에 스크류 압착법. 이건 고온 압착법이라고 부르고, 솔벤트 추출법이라 유기용매 추출법. 우리가 기름을 짜는 방식 3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게 얘래요. 기름량이 제일 많으니까. 이걸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유기용매를 섞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영양분 이제 소실도 많고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위에 있는
저온 압착법. 콜드 프레싱이라고 합니다. 저온 압착법. 전통적인 유압 프레스 공법으로 전 과정에 걸쳐 저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한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게 많아서 값이 비싸대요. 저렇게 되면. 저온 압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기름도 짤 때 저걸로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부탁을 해야 돼. 철저히 하려면. 그리고 또 아까 이제 3폐 얘기가 나왔죠. 뒤에서 이제 잠시만, 그래서 저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운 색깔의 불투명한 유리병에 마가를 닫아 보관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다 산패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메가3 좋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저런 들기름이나 뭐 들깨 그다음에 아마시 뭐 그거 해가지고 했는데 산패가 되는지 그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리고 쭉 얘기 나오면서 아마CU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마CU는 어쨌든 유방암 환자분들 무조건 사실 드시는 게 좋아요. 아마CU. 아마C. 어? 아마C. 그래서 아마C를 섭취하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리그난이라는 성분이에요. 리그난 전구체. 저건 이제 나중에 할 때 이제 할 건데 오늘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머리에 다 이제 오늘 용량이 끝났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뭐 대장암에 효과 있고 여러 가지 암에 좋기 때문에 유명업체에 몰려서 리그난과 관련된 게 그래서 아마씨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유채유씨나 카놀라유는 먹지 않습니다. 카놀라유 뭐 잘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식물성 기름이니까 좋겠지 하고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오메가6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또 마가린과 관련된 거 저거 뭐죠? 대표적인 거 마가린 뭐라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죠. 이런 개념들. 거기까지.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이거 3패, 이거 트랜스 지방까지 여기까지 하고 끝낼까 그냥 하고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 한 번에 쭉 한 번씩만. 3패 아까 공기 속에 오래 방치되었을 때 산성이 돼서 불쾌한 냄새 나고 맛이 나빠지거나 빛깔이 변하는 일. 형태는 세 가지형이 있다. 어쨌든 3패 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런 이제 유지 기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맛도 잃고 이게 안 좋아요. 3패 된 거는 여기서 파괴되고 심지어 독성까지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고 어두운 곳에 저장해야 된다. 3패란 개념 다시 한번 검색해가지고 알아두시고 아까 말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란 거 이건 보니까 올리브 오일이 하는 일종인데 이렇게 보니까 으깨어서 나온 즙에서 기름을 자연적 방식으로 걸러낸 것이랍니다. 아주 우수한 그건 거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인산이 제일 좋다네 보니까 스페인산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거기서 많이 생산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 올리브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검색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뭔가 한번 해서 좀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한 아마씨에 있다는 리그난 전구체 리그난이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이 상태로 존재하는데 실제로 항암 효과가 있어요. 암 예방 효과 있는 거 알려졌을 거예요. 혈중 콜레스테롤 낮추고 유해산사 하여튼 그래서 아마씨. 그래서 언제 한번 아마씨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할 겁니다. 하고 트랜스 지방 간단히 얘기하면 트랜스 지방 어떻게 하죠? 아까 마가린이라고 그랬죠. 마가린 트랜스 지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액체 상태 불포 지방이에요. 얘가 거기다가 액체인데 마가린 어때요? 액체 고체예요. 고체 그러니까 액체니까 좀 약간 불편하니까 고체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수소를 더 첨가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든 게 트랜스 지방이라고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저 트랜스가 이름이 왜 붙였는지까지만 제가 하고 끝낼게요. 이게 아까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중결합일 때 이게 뭐죠? 수소가 쉽게 말해서 같은 방향으로 붙였으면 화학에서 시스라 붙여 이름을 시스. 이거 엇걸려 있죠. 이렇게 수소가 다른 방향으로 이거 갖다가 트랜스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근데 포화 지방보다 더 나빠. 더 나쁜 놈이야, 얘가. 왜 그러냐 보면 여기 간단히 나왔는데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LDL을 수치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포화 지방이.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까지도 낮춰버려요. 더 나쁘대요. 트랜스 지방. 암, 당뇨, 알레르기 쭉, 심근경색, 협수치증 뭐 다 안 좋죠. 트랜스 지방. 어릴 때 마가린 많이 드셨죠? 밥 많이 드셨죠? 저도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그림만 봐도 이게 같은 방향이 있으면 시스.
이거 이제 엇갈려 있으면 트랜스. 이거 재밌어요. 사실 화학도 이렇게 보면, 알고 보면. 요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랜스 지방 들어가는 거, 뭐 있죠?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거. 응? 트랜스 지방 있으니까 절대 드시지 이제 않겠죠? 이제는 절대 드시지 않겠죠? 알고 있으면. 식이요법 중에서 뭐 반드시 금해야 될 거, 뭐 가끔 먹어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쯤 먹어도 될 만한 거, 그 다음에 뭐 많이 먹어도 되는 거, 뭐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뒤에 한 거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요거는 다시 오늘 이제 하느라고 머리가 쥐났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쉽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